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전의 지역사회복지 실전의 이론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전의 이론적 기초 그러면 사회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기능론, 또 갈등론, 권력 의존 이론, 자원 동원 이론, 사회 교환 이론,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등등등 많은 이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곧잘 하나씩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되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지역사회복지 실전의 이론적 기초 그러면 사회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씩 적어보면서 그 중에 핵심 키워드 좀 살펴보죠.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기초. 그래서 우리가 출제 비중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쭉 매기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사회체계 이론. 그리고 생태학 이론. 또 기능론과 갈등론. 기능론과 갈등론. 또 그러면 사회 구성 이론. 또 권력 의존 이론. 그 외에도 뒤에 쭉 이론 있지요.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등까지 약 10개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는 먼저 우리가 이 정도가 그래도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알다시피 체계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 구성 요소는 서로 도와가는 상호 의존성 속에서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체계의 기본 관점입니다. 이 사회체계 이론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것처럼 모든 구성 요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체계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 여기 상호 의존성을 체계들 간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체계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첫 줄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폐쇄 체계일 수가 없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모든 체계는 개방 체계라고 전제를 합니다. 개방 체계이다 이렇게 있으면 개방 체계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체계 이론에서는 개방체계,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 전제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체계 이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적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의 1차적 목적은 지역사회를 안정적 상태로 유지하고 개인들을 더욱 큰 사회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라고 해서는 우리가 길버트와 스펙트 이론을 가지고도 봤습니다만, 지역사회는 수없이 많은 하위 구성 요소로서 사회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 체계는 각기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정치제도는 주로 통제, 경제제도는 주로 경제, 가족제도는 주로 사회화, 종교제도는 주로 통합, 복지제도는 사회연대와 같은 이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사회체계 이론의 관점입니다. 바로 이 4번 문장을 짧게 두 줄로 적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분배 소비는 경제제도, 사회화는 가족제도, 사회통제는 정치제도, 사회참여, 상호지지는 복지제도, 이런 등으로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1번에 나온 것처럼 각기 맡은 바 역할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역 전체를 위하여 서로 돕는 상호 의존성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사회체계 이론은 지역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조직화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조화되고 조직화되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이론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기능적 조정이나 역할 분담 속에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전체적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은 시간을 너무 길게 뺐습니다만은, 사회체계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이걸 가지고 체계 이론 또는 체제 이론,
체제 이론을 가지고 그냥 바로 접근해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체계 이론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이 나오는 사회체계 이론을 가지고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인행사에서 배웠던 내용 첨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은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지배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상호 공존 후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때문에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자 생존 후 논리,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자는 적자, 살아남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생태학 이론에서는 갈등 이론과 참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구도, 갈등인 경쟁구도를 전제를 합니다. 경쟁구도를. 그래서 집이라든지 우리 아파트라든지 또는 토지라든지 또는 뭐 일자리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일반화되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생태학 이론입니다. 생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이 고정불변 상태, 고정불변의 질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이 자연의 소위 생태계에 있는 자원이나 희소자원에 대한 이런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적응하는 자는,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살아남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도태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물리적 환경을 강조하는데,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1번에 1번 보시면 다윈의 생물학적 결정주의인 적자 생존에 기초한 이론이다. 해설 나와 있지요? 변화에 순응하면 살아남고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끊임없이 토지나 집이나 일자리나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기본 전제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4번 환경과의 적합성, 상호 교류 또는 적응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방해하는 요소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학 이론, 특히 여기 경쟁 구도에 있다는 거, 적자 생존론으로 입장에 있다는 거, 그리고 물질적 환경의 변화는 결국에 지역사회의 생활에 변화도 가져오는데 물질적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는 자는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자는 도태된다는 것이 적자 생존론입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2번을 가지고 다시 1번에 1번 적자 생존으로 돌아가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중심화나 분산의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변환 과정을 역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또 그런가는 이 중에 부동산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중심지 이론은 바로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결국에 물질적 환경이 변하면 지역사회도 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이론 기초가 생태학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중심화나 분산의 개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생태학 이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이 나와 있습니다. 양자는 언제나 비교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들로 이 지역사회는 구성됐다고 합니다.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들로. 갈등론은 동질적인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두 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능론은 이들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조직 체제들은 자발적 합의에 의해 서로 각자 할 일을 정하고 역할 분담 또는 기능적 조정을 이끌어가면서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 상호 의존성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론은 자발적 합의는커녕 일방적인 강제에 의해서 억압과 수탈만 자행하거나 억압과 수탈만 받던 과정에서 서로 돕기는커녕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사회는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기본 전제로 접근해 보시면, 자, 문제 거기 보시면 구조기능론. 구조기능론에서 조직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맞아 하나의 체계지요. 보다 큰 시스템에 대하여 하나의 기능을 다하면서 동시에 그 시스템의 욕구에 대하여 기능을 다하는 각 하부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을 너무 어렵게 썼군요. 자, 여기 보시면 구조기능주의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인 듯 하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인 듯 하면서도 일부분으로서 존재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구조기능론입니다. 때문에 구조기능론과 첫 번째 다뤘던 사회체계 이론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조기능론도 기본 전제가 체계 이론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울 적에 부분인 듯 하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인 듯 하면서도 부분으로서 존재 가치,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홀론적 성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직의 목표를 기능론에서 조직의 목표, 잠시 이쪽으로 벗어나겠습니다. 우리가 기능론에서 받았던 탈코트 파슨스의 체계의 기능, 체계의 기능은 아질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질로 설명을 했는데, 모든 사회체계는 이런 아질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댑테이션, 적응 기능이 있죠. 두 번째는 책에 적지 않았습니다만 goal attainment, 여러분이 포함해 놓으세요. attainment, 목표 달성 기능. 세 번째 기능은 integration, 통합 기능. 네 번째 기능은 latent pattern, maintenance, 영원하니 유형 유지 기능. 모든 체계, 모든 사회 체계는 이렇게 4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 체계를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보면 위적 차원의 기능과 내적 차원의 기능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도구적 기능과 완성적 기능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운영하는 외적 차원의 기능으로서 도구적 기능에는 외적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는, 외부 환경에 이 조직이나 이 사회체계를, 이 지역사회를 적응하게 해주는 기능, 적응 기능, adaptation, 적응 기능. 이건 외적 차원의 기능으로서 도구적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외적 차원의 기능으로서 완성적 기능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 달성 기능, goal attainment, 목표 달성 기능입니다. 그에 비해서 내적 차원, 지역사회나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구적 기능으로서는 그냥 그 체계의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잠재적 유형 유지 기능, 외부 환경 관계없이 그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latent pattern maintenance에서 유형 유지 기능, 내적 차원에서 그 차원, 지역사회나 조직을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의 어떠한 상호 연대나 협동을 이끌어가는 통합 기능, 이것은 내적 차원의 완성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기능, 이렇게 내적 차원의 기능과 외적 차원의 기능을 나누되 도구적 기능과 완성적 기능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 그림의 틀을 만들어 놓고 아질, 시계 방향으로, 이 아질이란 단어를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도구적 기능과 외적 차원의 기능과 내적 차원의 기능, 도구적 기능과 완성적 기능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아질을 접목해 놓으시면 문제는 또한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세 가지에서 인테그레이션까지만 얘기 있었지만은 여기에는 goal attainment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63, 164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빠져있는 거 목표 달성 기능 여러분들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군요. 다음에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과 악을,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은 갑이 되고자, 그렇다면 물론 갑이 되고자 라고 않겠지만 을로서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과정에서 호병갑이라는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갈등 이론이라는 것은 단 둘, 이 세상은 단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지배자, 지배자, 피지배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 경쟁, 갈등, 변화의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론에서는 언제나 기본 테마가 서로 합의해서 도와가면서 때문에 언제나 얘네들은 안정이잖아요. 안정. 얘네들은 언제나 억압과 수탈과 벗어나고 싶은 과정에서 변화를 꿈꿉니다. 갈등론에서는 기본 단어가 변화가 되겠어요. 2번에 보시면 사회에는 무질서가 항상 존재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1번, 이 1번에 4번 모든 사회는 일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강제함으로써 이룬다. 탄압, 강제, 억압, 수탈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2번에 1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사는 갖지 못한 자, 소유된 자, 피지배자 층에 서서 그들도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격려자라든지 옹호자라든지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1번과 4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에 사회구성이론입니다. 사회구성이론. 이 사회구성이론은 이 지역사회는 지금까지 온다는 우리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지역사회는 뛰어난 영웅들에 의해서, 거대 담론에 의해서, 뛰어난 어떠한 역사적 인물에 의해서 이 사회,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체계 내에서 소유된 계층들이 끊임없는 투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것은 소유된 자들의 소유계층의 역량의 총합을 통해서 지역사회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 소유계층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구성이론. 그래서 사회건설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건설됐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무수히 많은 피지배계층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사회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접근할 때 이전과의 이론과는 단절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해 줘야 된다. 그래서 3번, 현재 존재하는 이론들은 주변부 사람들과 집단들을 억압하기 위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의 이론들을 버리고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 4번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깊은 관계성이 있으면서 다음 페이지,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뿌리를 주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번에 1번에 보시면 이 사회구성이론은 SCT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회구성이론은 2번에 1번 보시면 사회, 경제, 정치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번에 보시면 사회적 강제력과 권력이 소유된 집단의 구성원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사회를 누가 구성한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역사적 인물, 역사적 집단, 아주 소수의 몇몇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사회구성이론입니다. 약간 벗어나 본다면 발해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은 당연히 최수종이가 세웠으니까, 대조영이가 세웠으니까 우리의 역사라고 설명을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서는 축자사자하고 발해의 역사는 자기들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피지배민족인 말갈족이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 체계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민들의 혁명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또한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 구성 이론에 의해서 발해라고 하는 사회를 만든 것은 대종의 같은 고구려 유민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다수에 의한 말갈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을 할 적에 사회 구성 이론적 접근에 있다면 그쪽은 사회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드보커시, 옹호자나 대변인의 입장을 가진 지역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해 여기는 소외된 계층에 두는 그런 이론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 구성 이론입니다. 다음에 권력 의존 이론이 있습니다. 권력 의존 이론은 지역사회는 역시 유사하게 힘에 의한 이론이 있게 되겠는데 권력 의존 이론은 자 2번 보세요. 지역사회 에 존재하는 조직들은 둘 중에 하나 권력을 갖든지 아니면 권력에 의존하든지 간에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성장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권력 의존 이론은 지역사회 에 존재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고 어떻게 권력을 분산시키는지를 조사하는 데 사용한 이론이 권력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권력 의존 이론 보시고 거기 보시면 권력 의존 이론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권력 의존 이론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자원동원 이론입니다. 자원동원 이론, 사회교환 이론, 특히 사회교환 이론도 곧잘 나오는데 자원동원 이론, 사회교환 이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원동원 이론, 사회교환 이론이 있는데 자원동원 이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가져야만이 살 수 있다. 힘을 누가 갖느냐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 갈등, 투쟁, 경쟁을 한다는 것은 갈등 이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권력, 사회교환 이론, 자원동원 이론 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자원동원 이론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조직원 등의 확보 등의 자원동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는 활성화될 수 있다. 어떻게 자원동원을 할 것이냐. 그 자원동원이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는데 거기 다시 똑같이 2번에 지역사회 복지는 조직 구성원의 확보 등 자원동원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 사회운동 조직들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이론이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많은 사회운동들이 일어나고 사회운동 조직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원동원을 통해서 힘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있다는 거 기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조사하는데 기초가 이루어진 이론이 바로 자원동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가서 보시면 다른 얘기도 쭉 있지만 8번.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자원동원 이론은 사회적 불만의 팽배를 사회운동의 직접 원인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을 비판한다. 자, 거기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사회교환 이론입니다. 호만스와 플라우가 제시한 이론이 되겠는데 권력 의존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균형 있는 교환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사회교환 이론이 나오면 언제나 출제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2번입니다. 사회교환 이론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면서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 존재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상호 교환 행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대등한 자원, 대등한 가치를 가진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교환관계로 사회는 안정적으로 이끌어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대가를 더 첨가해 주어야만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유관계는 비용과 보상의 토대를 둔다고 한다. 비용과 보상의 토대를 둔다고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고 그래서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힘의 전략. 자, 거기 여러분들 하드캐슬이 제시했던 권력 불균형 시정을 위한 힘의 균형 전략. 이게 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1급에서 출제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쟁, 재평가, 상호 호혜, 또 연합, 또 강압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거기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교환이론은 결국에 합리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호 교환 행위를 이끌어가는 과정으로 만약 지역사회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약에 상호 교환 관계에서 권력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지역사회복지사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사회교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엘리트 이론도 있고 다원주의 이론도 있습니다. 엘리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엘리트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역사회복지사들은 누구를 중점으로 하냐면 소수 엘리트,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소수 엘리트의 관점에 서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하는 이론이 엘리트주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엘리트주의와 비판적 관계에 있는 것이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는데 아니다. 지역사회복지라든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과 같은 것은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는 밑에 둘째 줄 나와 있지요. 여러 독립적인 이익 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수 권력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되기보다는 무수히 많은 집단들 간의 경쟁, 갈등, 협력 등등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이나 지역사회복지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당연히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는 지역사회복지사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다음 페이지 거기 보면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원화된다. 지역사회의 시민 집단은 큰 권력을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결론을 적용해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 두 가지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단어로 나오니까 지역사회 복지나 그에 관련된 정책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수 엘리트들의 관점이 반영된다. 엘리트 이론? 아니다. 다양한 이해 집단들 간의 민주적 절차 과정인 협상, 화해, 설득, 갈등,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당연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운영된다 하는 것은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 제12회 시험에 나왔던 사회복지사 시험에 대한 사회자본이란 그리고 아마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회적 자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 뭘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향상시키면서 드러나게 되는 무형의 자산을 말하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소셜 캐피탈, 휴먼 캐피탈이 아니라 소셜 캐피탈이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사회적 특성으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동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다음 줄 일체의 무형자산을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믿음. 전에 방사능 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가지고 갈갈이 찢어졌던 전라북도 부안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경주나 또 그러면 제주도 해군기지를 둘러싼 그 갈등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양정마을이나 이런 지역들은 서로 같은 동네에 사는 서로 앞두집 평상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살아졌던 그냥 본래의 가족 같은 그 식구들이 다 갈라졌어요. 사회자본이 사라져버린 거지요.
사유자본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서로 믿고 서로 더불어 살게끔 만드는,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유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을 사유자본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유자본은 니은번에 인적자본이나 물리적자본처럼 생산활동도 증진시키고, 디귿번 사유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규범 또는 공통된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유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또 미음번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신뢰를 회복하게 하고, 또 집단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 효과도 창출하게 하고 하는 무형의 사유적 맥락 속에서 나오는 무형의 자산을 사유자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연거법 2, 3년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기초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짓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복지실천 모형, 노스만의 모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